택리즈는 이렇게 밝히고 있다. 남한산성의 안쪽은 낮고 얕으나 바깥쪽은 높고 험해 청이 처음 왔을 때 병기라고는 날도 되지 못하였다. 삼국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국방의 보루로서 위용과 치욕의 역사를 모두 담고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 남한산성. 2014년 6월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 지난 1000년간 호국의 상징이었던 남한산성을 돌아본다. 해발 500m 험준한 자연지형을 따라 청량산과 남한산을 중심으로 둘레 8km가 넘는 성벽으로 이루어진 남한산성. 삼국시대부터 단 한 번도 적에게 함락당한 적 없는 천혜의 요새로 남한산성은 한강 유역과 수도의 방어선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남한산성이 지닌 가치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세계도 인정한 자랑스러운 우리 유산의 가치, 그 깊이는 어디까지일까? 남한산성과 팔도 사찰의 저자이자 남한산성 만해기념관장을 맡고 있는 전보삼 관장은 남한산성을 거닐 땐 마음속 울림을 통해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성곽의 나라라고 합니다. 약 한 1700개의 성곽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규모면에서 가장 큰 성이 남한산성입니다. 경도 보호장지로서의 역할, 즉 한양성을 지켜내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그 군사 체계를 갖는 아주 실질적인 전란을 겪으면서 국가를 지켰던 경도 보호장지로서의 산성이 남한산성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등재는 우선 이 역사적으로 이 온조대항서부터 시작해서 이 역대의 그 역사가 켜켜이 쌓여 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를 가장 대표하는 성곽으로서의 그 중요성이 강조가 되었고요. 또 행궁이 복원되어 있다고 하는 측면, 또 행정의 어떤 중심 도시였다고 하는 측면, 또 이 안에는 많은 문화유산들이 있습니다. 한 25군데의 문화유산들인데 그런 것들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한국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를 대표할 수 있는 성곽으로서 그 가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성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왔던 산성 도시인 만큼 수많은 문화재와 이야기도 넘쳐나는 남한산성. 성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4개의 문과 여러 개의 비밀문을 통할 수 있는데 성벽이 아주 크죠? 우람하게. 그중 남한산성의 남문인 지화문. 사 대 성문 중 유일하게 현판이 남아있는 것으로 1636년 청의 공격을 피해 인조의 행렬이 들어선 것도 이 남문이다. 이 남한산성에는 4대 정문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의 4대 문인데 현재 이곳은 남문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지하문입니다. 지하문이라는 것은 전란을 겪으면서도 제일 중요한 덕목은 이 내부적으로 화합을 먼저 도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문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남한산성의 4대 문 중에서 정문에 해당되는 제일 규모가 큰 그런 그 문이고요. 병자호란 때 임금님께서 이 문으로 들어오셔서 행궁에 이렇게 오시게 된 바로 주통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문은 4대 문 중에서 규모가 제일 큰 문입니다. 그 규모가 크다는 것은 주로 우리들이 이 주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문을 만들었습니다. 대비적으로 서문을 보면은 서문은 굉장히 작게 돼 있어요. 그건 적이 주로 공략해 올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아주 작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성의 그 문의 규모를 보면은 그 주통로와 또 이 후방과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남한산성의 정문의 역할을
해준 것이 지하문이요. 이것을 우리는 통상 남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행궁을 중심으로 해서 우익문과 좌익문이 있어요. 우익문이라고 하는 것은 서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문은 좌익문입니다. 양날개라는 겁니다. 임금님의 정전이 있기 때문에 양날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를 우익문, 좌익문, 즉 서문이 우익문, 동쪽이 좌익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북문은 전승문이에요. 전승문인데 바로 동문 밑에 거기서 전란에서 우리가 크게 승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해서 전승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남한산은 비밀문, 암문이라고 해서 18개의 비밀문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문이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규모를 얘기할 수 있고, 첫째는요, 성이 크다는 규모를 얘기할 수 있고, 또 바깥과 안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이라는 겁니다. 성벽은 막힌 것 같지만은 사실 이런 문을 통해서 소통하는데 그 문이 20개가 넘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성의 규모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그 규모가 아닌가 생각하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남문을 유시해서 사대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벽이라는 것은 고립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문은 산성을 소통하게끔 했다. 울창한 노성군락과 어우러진 채 사대문, 그리고 옹성과 여장에 이르는 성곽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시차를 두고 각 시기의 축성 기법을 한눈에 담고 있다. 우리나라 성곽 발달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문화유적으로 꼽히는 점도 이 때문인데, 군사적 전략이 담겨 있다는 옹성을 들여다봤다. 여기는 남한산성에서 가장 발달되어 있는 그 연주봉 옹성이라고 합니다. 이 옹성이라는 이 옹자는 옹기 그릇을 바늘 이렇게 따게 가지고 이렇게 엎어놨다, 그런 의미로서 생각하면 되겠어요. 남한산성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또 그리고 자연지형을 이용했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S자로 구부러집니다. 그럴 때는 옹성이 필요 없는데, 이 성의 구간이 직선으로 되어 있을 때는 저기 와서 성 밑에 와 붙으면은 저기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출 부분을 이렇게 빼냅니다. 그래서 성 밑에 와 한 사람들을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옹성을 만드는데, 남한산은 남쪽에 제1옹성, 제2옹성, 제3옹성이 있고요. 동쪽에 장경사 신지옹성이 있고, 북쪽에는 이 연주봉 옹성이 유일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대대적인 옹성이 5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옹성에서는 청나라 군대가 진을 쳤던 진터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아주 조망이 뛰어난 곳에 이 옹성을 만들어 놨고요. 아주 보면 참 아름다운 그런 그 옹성입니다. 그다음에 이 성에는 이 본성이 있고요. 그 성체 위에 여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여장에 해당되겠어요. 이런 여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성을 본체를 이 양성으로 보면은 요 위에 여장 부분은 이제 여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장에는 이런 구멍이 3개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씩 3개요. 이게 원총안, 근총안으로 되어 있어서 병사들이 저 총 하나에 총안 하나에서 저기 30m 왔을 때 사격하고 15m 왔을 때 사격하고, 이게 전부 다 그 각도가 다 있어요. 아주 과학적으로 되어 있는 이 여장 부분을 바라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포루, 대포 이런 걸 가지고 걸어놨다 해서, 그건 이제 바로 요 밑에 구조가 이제 그 대포 같은 것을 놓고서 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포루를 설치해놨어. 옹성 위에는 포루가 또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성이 갖는 구조적인 특성을 남한산성은 상당히 잘 발달되게 이것을 지형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이것을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이라고 하면 이제 원성은 돌로 이렇게 태물림 석축법으로 아주 줄이 쫙쫙 맞춰 잘 쌓아놓은 부분이 성체예요. 이게 성체고, 성체 위에 있는 것이 여장이에요. 여장이고, 그다음에 치가 있죠. 치는 성에서 조금 이거 옹성보다는 좀 작은 규모의 돌출 부분을 만들어 놓은 것이 치고요. 그다음에 포루, 돈대. 돈대는 이제 또 적을 관측하기 좋은 곳을 돈대라고 얘기하고요. 또 군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종의 그 소대원이 경계를 쓸 수 있는 곳을 군포라고 해서, 다양한 성곽이 갖는 다양한 구조적인 그런 그 형태가 남한산성에는 비교적 잘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남문에서 성곽길을 따라 30분쯤 걸어가면 만날 수 있는 장대. 조선 인조 2년 남한산성을 쌓을 때 만들어진 여러 개의 장대 중 하나로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수어장대다. 남한산성의 본성 안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고요. 여기는 지금 현재는 수어장대라고 부르죠. 원래 이 장대라고 하는 것은 성 안에 4군데의 장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산성은 성곽이 크다 보니까 하나가 더 있어요. 그 5장대 중에서 현존하는 유일한 장대이고요. 규모가 가장 큽니다. 원래 이쪽을 서장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수어서대라고 하다가 지금은 수어장대라고 했는데, 수어사가 남한산성을 수호하는 수어영에 있는 수어사가 진두지휘하는 가장 으뜸장대라고 해서 수어장대라고 했습니다. 이 수어장대에서 보면은 8개 관읍을 바라보면서 병사들을 지휘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부 편에게는 무망루라고 해놨어요. 무망루라고 하는 말은 그때 그 일을 잃어버리지 말자. 역사를 잃어버리면 그 민족은 문제가 된다 하는 측면에서 무망루, 그때의 그 역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들 가슴에 새겨서 반면교사로 내일을 기약하자 하는 무망루란 것과 수어장대라고 하는 두 가지의 기능을 함께 바라볼 수 있고, 아주 여기가 시계가 아주 터져서 서울까지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아주 장대 중에 가장 발달되어 있는 으뜸장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남한산성의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병자호란으로 인한 시련과 비통함을 잊지 말자는 무망루와 나라를 지키는 의지가 담긴 수어장대라는 두 가지 이름이 아로 새겨진 것. 높은 곳에서 한양을 굽어보며 세월을 쌓아온 이곳은 건축학적으로도 특색이 있고 그 의미가 깊다. 이 건물의 건축학적인 특징이라고 하면요, 우선 그 기단석 같은 건 처음은 돌로 잘 이렇게 돼 있죠. 또 그 기둥도 밑에는 전부 다 이렇게 기둥도 원주 기둥으로 이렇게 돌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 그다음에 안에에 그것도 널마루를 깔아서 아주 이 목재와 돌을 적절하게 이렇게 혼용해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그 건축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건물이 단층 건물이었던 것을 2층으로 영조 때 다시 이렇게 증축을 하면서 1층에는 전부 다 이렇게 문이 없이 만들었지만 2층에는 유사시에는 문을 닫아서 은폐를 하기 위해서 닫았고, 또 필요시에는 문을 활짝 열어서 더 넓은 시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문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2층 누각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산성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가치. 성벽을 축조하고 성을 수호하는 임무에 있어 사찰과 스님들이 대대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이다. 덕분에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사찰의 흔적들. 저기 이제 축대인데, 이렇게 2단으로 돼 있어 축대고, 여기에 이제 본터가 있고, 여기에 이제 묘사가 있고, 보면 아주 여기는 아주 동남향으로, 향도 아주 좋아요. 동남향으로. 그리고 이런 그 아주 거의 정상 부분에 이런 넓은 터가 있다는 건 참으로 여기가 아주 그 성으로서의 그 중요성을 알 수가 있고, 이 터들은 늑약이 체결된 이후 1907년 8월 1일 날 한날 한시에 남한성의 구사가 다 화재로 폭파시켰어요. 일제에 의해서. 안타까운 비극의 역사가 있었지. 여기는 남한산성의 그 구사 중에 국청사의 예터입니다. 이 국청사는 남한산성의 서문을 지키는 아주 승군의 주력 부대가 있던 것입니다. 국청사를 위시해서 천주사, 한흥사, 남단사, 장경사, 망월사, 독림사, 옥정사, 이 사찰들이 전부 다 벽안각성 스님에 의해서 7개가 사찰되고, 원래 기존에 옥정사, 망월사 해서 9개의 사찰이 조선 8대를 상징합니다. 남한산성의 승군은 승려들을 동원해 가지고 성을 쌓고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승군을 조직해서, 이 사찰들은 일반
종교적인 사찰만이 아니고 그 종교적인 의미 플러스 군사들이 머물 수 있는, 그래서 이걸 흔히 말해 군막 사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승도청에 와서 조선의 승려들은 일정한 역할, 즉 성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지 승도청의 도장을 받아야지만이 그다음에 통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서 남한산성은 그 승군 번영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사회에서 이 남한산성은 불교의 아주 중요한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산성의 중심.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면 왕실을 비호하고 역사를 지켰던 곳. 병자호란 당시 인조가 머물렀던 남한산성 행궁을 만났다. 여기는 현재 그 남한산성 안에 있는 행궁이라고 해서 임금님께서 여름 정무를 주로 보셨던 그런 그 행궁입니다. 이 행궁은 1623년 에서 남한산성을 축성할 당시에 함께 공사를 해서 1626년에 완공된 조선의 그 임시 수도의 기능을 갖춘 그런 행궁으로서 우리나라 행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행궁입니다. 특히 이 행궁에는 종묘와 자전, 우시를 다 갖춰놓은 유일한 행궁으로서 조선 왕조에 있어서 수도의 기능을 갖춘 그런 그 행궁으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남한 행궁에서는 인조 임금께서 병자년에 여기 와서 47일간 청나라와 대치했던 그런 기록뿐만이 아니고 숙종 임금이라든가 영조, 정조 임금들께서 여름 정무를 여기 와서 보고, 특히 무과 시험 같은 것은 이 앞들에서 이렇게 군사들이 무과 시험 같은 것도 진행한 아주 그 조선의 한양 도성과 더불어서 아주 애각의 중요한 그런 그 행궁으로서의 역할을 해준 곳입니다. 일제에 의해 허물어졌던 행궁을 2010년에 복원. 여러 채의 정각들이 되살아났는데 앉아서 이긴다는 군사적 의미와 계책이 담긴 좌승당과 활쏘기가 진행됐다는 이위정, 왕이 진무를 보던 외행전과 생활을 하던 내행전 등을 만날 수 있다. 아이고, 역시 임금님의 집에 오니까 좋네. 아주 좋습니다. 이곳은 내행전이라고 하는데 남한행궁의 가장 중심되는 건물입니다. 즉 임금님의 그 침소와 사적 공간으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임금님께서 여러 가지 혼자서 고뇌하고 고민했던 그런 그 임금님의 처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임금님이 사용하셨던 이런 그 가구들이 있잖아요. 특히 여기 1월 5학도 하늘에는 태양이 하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임금님도 한 분이죠, 그렇죠? 달도 한 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1월 5학도가 갖춰져 있고 임금님의 용상이 있고요. 또 임금님의 그 향불을 피웠던 그런 향로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특히 또 광주는 왕실 도자기 고장이어서 이런 도자기 같은 것이 아주 아름답게 잘 배치가 되어 있는 임금님의 처소로서의 그 아주 규모가 손색 없는 그런 우리가 내행전을 내부를 살펴본 겁니다. 특히 이 산성의 이 중심 건물인 이 남한행궁에서 조선 왕조의 반석을 다시 놓고 종묘 자전을 다 설치한 그런 그 수도의 기능을 갖춘 그런 그 행궁의 규모를 우리가 둘러봤습니다. 천혜의 요새로서 수호자의 위용을 드러내고 있는 남한산성. 다시금 그 가치를 강조한다. 우리가 남한산성의 남문에 올라서 그 지하문의 의미를 새겨보고 또 우리가 성곽을 따라서 보면서 수호장대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보니까 남한성의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 한눈에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남한산성에 와서 또 다시 중심 공간인 행궁까지 돌아보면서 남한산성이 조선왕조 후기에 얼마나 중요한 경도 보장지로서의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살펴봤습니다. 남한산성이 굳건하게 또 이게 제자리에서 그 역할을 다해줄 때 우리 민족의 역사가 튼튼한 반석에 올랐을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남한산성의 호국의 정신의 현장을 찾아가는 장경사 이야기, 그 다음에 개원사 이야기, 벽암각성 스님의 이야기로서 호국불교와 남한산성을 풀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우뚝 선 남한산성. 과학적이면서도 예술적으로 축성된 성곽의 아름다움과 자연 환경. 여기에 산성이 품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특색 속에 무엇보다 빛나고 있는 것은 호국을 통해 지켜낸 민족의 역사가 아닐까. 세계도 인정한 우리의 유산. 남한산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바탕에는 남한산성이 국가전란 시 임시 수도로서 산성도시의 역할을 다하고 축성술의 시대별 발달 단계와 지금까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살아있는 유산이라 평가받았기 때문인데, 살아있는 유산, 그 이면에는 산성 내에 존재했고 존재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활약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산성 내 사찰 중 개원사와 망월사, 장경사를 통해 만나는 호국 불교. 남한산성과 팔도 사찰의 저자이자 만해기념관 관장인 전보삼 관장은 남한산성을 이야기할 때 승군제도와 호국 불교를 빼놓을 수 없다고 한다. 여장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들. 성을 쌓고 지켜낸 수많은 승군들이다. 승군은 이제 1623년에 봉은사에 계시던 우리 벽암각성 스님에게 인조임금께서 부탁을 하셔서 조선팔도 도총섭이라고 하는 그 사령장을 주셨습니다. 벽암 스님께서 남한산성에 들어와 보시니까 기존의 사찰 망월사와 옥정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세가 크니까 이 한 1km 정도에다가 절을 하나씩 배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7개를 더 이렇게 창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팔도가 하나씩 사찰을 배당을 받아서요. 각 도별로 일사를 남한산에 두고서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을 지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본영 사찰을 하나 더 가지고 이 남한산성에 9개의 사찰이 형성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또 하나의 작은 한국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남한산성의 호국 승군들은 이 남한산에서 우선 이 성을 쌓는 일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이 역시 사찰은 이런 산중에 있다 보니까 석축을 쌓는 일이 많죠. 그래서 이 돌을 쌓는 최고의 기술자들은 스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의 옛 산성의 모습을 이렇게 돌을 쌓아내는 것은 전부 다 승려들의 그 기술과 또 그 지혜에서 나온 그런 축성법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겠습니다. 이 성을 쌓고요, 또 이것을 관리 유지를 해야 됩니다. 약 한 300년 동안 이 남한산성 도총섭 휘하에서 이 성을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할들이 1907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다가 이제 이 산성 승번제가 폐지됨으로써 이런 사찰들의 역할이 감소되었는데, 이 기회에 일제는 이 남한산에 있는 이 사찰들을 전부 다 화약,
무기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전부 다 폐사를 시켰는데, 그 중에서 장경사만이 그래도 작은아마 그 명맥을 이어왔다는데 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남한산성을 따라 돌다 보면 곳곳에서 사찰을 쉽게 만날 수 있어 혹자는 산성 전체가 도량이라고도 일컫는다. 남한산성 남문 근처에 위치한 개원사. 개원사는 인조 2년에 임진왜란으로 파손된 남한산성을 보수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승도들을 총지휘했던 본영 사찰로서 1624년에 창건됐다. 그 후 한양을 지키는 호국 사찰의 중심이었던 개원사. 남한산성의 이 9개의 사찰 중에 7개를 벽암각성 스님께서 남한산에 오셔서 1623년부터 시작을 해서 절을 창건을 해 나가는데, 이 개원사도 그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보통의 다른 사찰들은 성을 수축하고 관리하기 성벽과 비교적 가까이 있는데 반해서 이 개원사는 성에서 좀 떨어져서 이렇게 마을 가까이 이렇게 있는 사찰입니다. 그래서 의승군, 방범, 변통, 절목을 중심으로 해서 본영 사찰, 그러니까 팔도 승군의 본부 역할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주로 벽암각성 스님께서 여기에 머무르면서 8개의 절을 진두지휘했던 그런 그 곳입니다. 이 개원이라는 뜻은 이제 중국에서 배가 이렇게 왔는데 그 배 속에 보니까 금강경하고 또 이런 큰 녹그릇이 하나가 있는데, 그 그릇에 개원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이 남한산성 개원사에다가 갖다 두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개원사라고 얘기해서 남한산성의 수사찰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도 역시 1907년 8월 1일 날 다 소실이 되었는데, 우리 소녀 스님께서 이 절을 다시 이렇게 세워서서 지금은 아주 사격을 갖춘 그런 사찰로서 남한산성의 옛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한때 벽암 스님이 머물렀고 팔도 승군을 진두지휘하던 본영 사찰. 예부터 불경이 많이 보관돼 있었다는 개원사는 깨달음의 불전인 대각전과 화연전의 약사열의 부처님, 마모 상태로 보아 17세기 유산으로 추정되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채 조용히 옛 모습을 찾아 나가고 있다. 개원사는 소녀 스님에 의해서 다시 근대에 와서 중창이 이루어지는데요. 제가 알기로 한 30년의 역사 속에서 불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저 들어오는 일주문에 청량산 개원사라고 해서 아주 그 위용을 자랑하는 그런 큰 일주문을 만드는데, 그 글씨가 아주 좋습니다. 근대의 서예계에 아주 큰 어른이셨던 여초 김웅년 선생께서 소녀 스님과의 인연 때문에 그렇게 쓰셨는데, 도량 안에 들어오면은 이 대각전을 위시해서 분류각, 또 화연전, 범종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격이 나날이 번창하고 있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개원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국가를 안위한 남한산성의 9개 사찰. 남한지에 따르면 남한산성 내에 있었던 9개 사찰 중 가장 오래된 절이라는 망월사. 일제에 의해 폐사된 후 그 터가 경기도 기념물 제111호로 지정되어 있는 망월사는 불사와 복원을 통해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남한산성의 이 사찰들이 대부분이 벽암각성 스님에 의해서 창건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이제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10년 전에 1626년에 다 완성이 되는데요. 이 망월사는 그 이전에 고려시대부터 내려왔던 그런 절입니다. 옥정사와 망월사는
아주 역사적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그 절로서의 그 남한산성에서 큰 역할을 했는데, 이 사찰들이 전부 승군 본용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일제에 의해서 나중에 식민지 책략에서 다 소실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됐던 것을 70년대에 우리 성법 비구니 큰 스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사찰을 다시 다 이렇게 중창을 하셨습니다. 남한산성의 여러 사찰 중에서도 아주 그 본격적인 사격을 갖춘 그런 그 사찰로서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산중에 이 높은 이런 그 있다 보니까 이게 아주 저녁이 되면 그 떠오르는 달이 아주 아름답게 보이는 그 사찰입니다. 그래서 망월사라는 그 이름을 갖게 됐고요. 그 이전에 여기에는 또 영월정이라는 정자도 있어요. 이 달을 바라보는 정자도 있고 해서 이 달과 관련된 그런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절이 망월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망월사의 대웅보전은 근련에 만들어진 불사 중에서도 우리들의 정말 안복을 누리게 해주는 그런 그 불사였다고 생각됩니다. 이 건축에 대한 아주 대웅전으로서의 그 건축에 대한 완벽한 고증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말 장엄불사였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 안에 그 불처님을 모시는 거며 또 이쪽에 정멸보궁을 향해 있는 이 특징 같은 것은 정말 성법 비구니 스님의 큰 원력이 그대로 화연되어진 그런 그 대웅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대웅보전은 그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 다포계의 그 건축의 양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근대에 와서 사찰을 건축하는데 하나의 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잘 돼 있고요. 단청불사만 하더라도 그냥 아주 이 금단청을 섞어서 만든 아주 화려하기 참 끝이 없는 그런 그 단청으로 되어 있고요. 안에는 역시 이제 그 석가모니 불을 중심으로 해서 또 보살상과 협시불로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전부 다 그 목각으로 되어 있고 특히 후불 탱화도 전부 다 목조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여기 갖는 특징입니다. 근데 그 후불 탱화도 전부 다 목작으로 되어 있고 그것도 전부 다 이렇게 이렇게 그 화려한 장식을 했다는데 그 원력이 그 속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람의 중심에 들어선 13층 진신사리탑. 하늘을 찌를 듯한 탑의 위용에 절로 숙연해지는데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셨다. 한국 불교의 그 사리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남다른 데가 있죠. 스님께서는 애국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인도의 간디의 그 수상을 만나서 인도에서 그 사리를 직접 이렇게 보시를 받게 됐어요. 그 사리를 가지고 계시면서 이 사리탑을 어디에다가 만들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참 오랜 수건 사업으로 안고 있다가 망월사를 중창하게 되면서 여기다가 사리탑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 보시는 것 같이 13층 이 사리탑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사찰이 이 폐허에서 이 조그마한 스레떼 집에서부터 이렇게 웅장한 사격을 갖추는 과정을 제가 봤기 때문에 얘기인데 아마 광복 이후에 만들어진 탑 중에서는 최고의 걸작품이 망월사 사리탑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한 층 한 층이 하나의 돌로 되어 있어요. 보통 보면 다 이렇게 여러 형태를 갖다가 쪼가리를 붙였는데 이거는 한 층 한 층이 원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도 아마 저 모양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겁니다. 사리탑에 나타나는 문양들과 이런 이 조각품들은 전부 다 불교의 불교를 애호하는 그런 그 조각품들인데요. 뭐 코끼리로부터 시작해서 또 제신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통 평면에 그 탱화에 보통 그려지는 것을 전부 이렇게 부조화되어 있는 조각으로 저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아주 특징이죠. 정말 얼마나 많은 정성이 깃들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고요. 저 탑을 중심으로 또 뒤에 있는 병풍석을 한번 보세요.
묘벽 연화경을 평생 수지했던 스님께서 그 묘벽 연화경 속에 나오는 구절 중에서 가장 그 핵심적인 그 구절들을 뽑아가지고 둘레의 병풍석을 만들어낸 것도 모두가 와서 환희로 와서 두 손이 저절로 합장되어지고 고개가 숙여지는 망월사의 사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망월사는 근대에 만들어졌지만은 그 옛날 전통 사찰의 그 원형을 아주 그대로 복원해 놓은 아주 보기 드문 수작의 그 사찰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산세를 따라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주 장경사의 그 사격에 맞는 유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저 기둥 같은 걸 보면은 상당히 그 아주 크죠. 그리고 자연스러운 그 나무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갔습니다. 강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듬어지지 않은 저런 자연스러움 속에서 강한 것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장경사의 옛 승군들의 그 아주 정말 그 자유분방하면서도 어떤 결의가 차 있는 그 모습을 일주문의 기둥에서도 우리는 읽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산성 내 사찰 중 일제에 의해 그나마 가장 적은 피해를 입어 당시의 모습을 일부나마 잘 간직하고 있는 장경사. 전각을 둘러보며 승군들의 흔적을 찾아본다. 남한산성에 있는 이 팔도 사찰들이 무기 하약이 있다는 그 이유로 1907년 8월 1일 다 소실이 됩니다. 그럴 때 장경사만이 그 소실을 일부를 면회했습니다. 그래서 장경사는 조선왕조 시대 이래 또 광복의 그 순간까지 명맥을 이어온 남한산성의 유일한 사찰이 장경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장경사에 보이는 저 대웅전과 이 요사는 예전에 조선시대의 건축물로서 그 건축적인 미학을 잘 간직하고 있는 그 사찰입니다. 특히 이 남한산성의 이 사찰이 이렇게 넓은 터를 가지고 있는 곳이 이 장경사가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로 저 밑에 지금은 주차장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기가 순군들이 아주 훈련을 하던 그런 훈련터이고요. 바로 이 옆에 올라가면 또 장경사의 그 옹성이 있습니다. 그 옹성의 이름을 장경사 신지옹성이라고 해서 그 장경사 스님들이 그 옹성에서 실질적인 전투를 임했던 그런 곳입니다. 또 장경사 신지옹성을 따라 쭉 올라가면 벌봉이라고 남한산성 내에서는 제일 높은 그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 바로 그 벌봉과 신종성과 또 이 동문을 담당해서 승려들이 활약했던 그런 그 남한산성의 명맥을 가장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절이 바로 이 장경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승군들이 상주하며 훈련을 받던 장경사. 경내는 2단 구조로 나뉘어 대웅전이 동쪽을 향한 채 자리하고 있는데 대웅전 앞들의 석축은 옛 모습 그대로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대웅전 앞들에 와 있습니다. 대웅전을 앞들에서 바라보니까 상당히 아름답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 기단들이 돌로 쌓여진 이 석축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 석축이야말로 바로 남한산성의 성을 쌓을 때에 그 스님들이 어떤 기법으로 쌓았는가 하는 그 원형을 여기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스님들이 이런 그 돌을 만지고 하는 그런 뛰어난 그런 그 기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한산성이라는 이 거대한 산성을 쌓았는데도 스님들의 역할이 컸다 하는 것을 장경사의 그 대웅전의 그 석축을 보면 우리가 그런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웅전 건물은 바로 그 팔도 승군들의 그 본영 사찰로서의 장경사의 중심 건물이 되겠습니다. 주로 여기에서 그런 무예와 마음을 함께 정진해 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로 여기에는 그 마음 심자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장경사가 갖는 하나의 특징입니다. 문과 무가
겸비될 때 강한 힘이 나온다. 더욱이 마음을 잘 다스릴 때 거기서 더 강한 힘이 나온다 하는 것을 장경사는 그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남한산성의 호국의 사찰 장경사와 개원사, 망월사를 둘러봤습니다. 이 규모가 큰 남한산성을 우리 승려들에 의해서 승병들에서 어떻게 이것이 쌓여졌고 또 유지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남한산성은 바로 이 호국정신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정신으로 다시 승화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한 면에서 폐사지로 남아있는 이 사찰들도 다 복원이 되어서 정말 또 하나의 한국이 남한산성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또 하나의 불교가 남한산성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재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남한산성에서 조선 후기 사회의 불교의 역사, 또 호국의 역사,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라 사랑하는 큰 뜻을 그 스님들의 그 원력에서 다시 찾아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